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텐데 말이죠. 첫 번째 뉴스가 김기현이가 누구를 만난지 아십니까? 이준석이를 만났다고 하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예, 관련 내용 지금 입수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쿠키뉴스가 말이죠.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봤더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 현안에 관해서 전부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상당히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요 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참고적으로 쿠키뉴스도 그렇고요, 한길리서치도 그렇고 진보 성향이 강한 이 온라인 매체이면서 또 여론조사 기관이다. 그리고 한길리서치는 굉장히 큰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여당에서, 지금 여권에서 난리가 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 지금 서울의 봄을 가지고 민주당이, 그리고 야권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의 봄을 가지고 현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이렇게 해서 지금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왜 여권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있느냐? 이 한시마다 국민의힘, 쉽게 얘기해서요. 아주 질타가 온라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국민의힘은 좋게 얘기하면 점잖하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최근 들어와서. 제가 최근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여간해서, 왜냐면 민주당 비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식구끼리 알아서 잘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노는 꼴을 보면 가관입니다. 자, 그래서 가차없이 비판 기조로 제가 이제는 국민의힘도 가차없이 비판해야 되겠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 선거 때까지만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여당다운 싸우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 비평의 강도를 좀 조절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댓글에다가도요, 우리 국민의힘에 그야말로 쓴 약, 그러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우리 막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맨날 배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것을 우리 현 국민의힘에 좀 지적을 해줘야 될, 주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송영길이가 이제 곧,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빠르면 금요일, 주말에는 영장 실질심사가 안 열리니까요. 그리고 늦으면 월요일쯤에서 열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변호인은 누구냐? 이게 이제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 판사가요. 지금 이제 영장 실질심사하는 판사 중에서 제일 고약한 인간이 바로 유창훈이 아니겠습니까? 유창훈만 아니면 기대할 만해요. 근데 유창훈이한테 걸리면 저는 약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패는 누구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송영길의 형. 송영길이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머리로 치면 좋은 집안인데 이 머리가, 송영길은 잘못된 머리를 지금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형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쉽게 얘기해서 돈이 4억밖에 안 된다는데 이거 변호사 수임료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형이 또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형이 변호에 나선 것 같아요. 자, 판사 출신이니까 실질심사 판사잖아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기현 대표와 그리고 이준석이가 지금 극비리에 회동을 했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도 그러지 않아도 이걸 보도해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어제 이준석이가 페북에 매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그동안에 이준석이도 김기현 대표를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느닷없이 싹 방향을 바꿨어요. 자, 그래서 어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아니 왜 김기현 대표한테 린치를 가냐? 왜 윤 대통령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느냐? 예,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공격은 접어라. 그러면서 누구한테 공격 이슈를 높여라? 바로 연판장 돌린 그 기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라. 거기에 화살을 돌려라. 요런 쪽에 지금 SNS를 올렸어요. 보니까 이게 이제 어제 올린 글이거든요. 어제 이게 벌써 이제 김기현한테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만나자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이 김기현 방어 논리를 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둘씩이나 몰아낸 사람이 누구냐? 윤 대통령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화살을 총 집결시켜라.
요런 취지의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만났다라고 하는 지금 특종 보도, 이 속보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올렸던 내용을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버릇들이 도져서 이래저래 한 말씩 보태면서 린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김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의는 갖춰라. 싸가지 없는 사람들아.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권에서 보수층들이 이준석이 싸가지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여권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보수 우파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인간이 말이죠. 야, 정말 욕 나오죠. 강서 보궐선거의 책임이 김 대표에 있다고 보지도 않고 억지로 사면해서 후보 내보낸 사람에게 있고 이게 누구예요? 윤 대통령한테 있다 이거죠. 난감한 혁신위원장 들여서 받을 수도 없는 혁신안을 갖고 신랑이 하느라 더 이상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어려워진 것은 맞다. 용산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김 대표에게 린치하는 당신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다. 당신들이래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인용한 혁신위원장을 아주 몽땅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이 어려운 것은 김 대표가 뭘 능동적으로 잘못하는 것이라 보다는 용기가 없어서 들이받지 못한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을 들이받지 못해서 지금 당이 어려운 것이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당신들도 공범 아닌가. 비록 100% 당원 투표였지만 당원들이 뽑은 대표이고 어떤 결단을 하게 되면 마음마저 다치지 않도록 잘 모셔라. 그러니까 본인도 당원이 뽑았는데 왜 나를 내쳤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비시키기 위해서 마음마저 다치지 않도록 모셔라. 자기가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선출된 당대표를 몰아낸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출된 당대표가 2명이 등 떠밀려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거지. 2명이 누굽니까? 자기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김기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대표들이 별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대통령이 별나서 그런 건지 되짚어 봐라. 이게 대통령이 별났다 이거죠. 내가 대표 원내대표 관계로 일해본 김 대표는 정말 참을성이 많고 일의 수습과 뒷처리를 잘하는 분이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정상인은 당대표를 하지 못할 것이고 가장 비굴하고 대통령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지록의마의 양도구역을 콤보라는 자만 당대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당은 망한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요. 기가 차서 반말로 한다. 가지 없는 사람들아. 가치 없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선출된 대통령을 선출된 왕인 양 모시다가 이 당은 정상적인 당대표를 갖지 못하는 당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전쟁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명대사 You salute the rank, not the man 이라고 하는 즉 경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계급을 보고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 보고 대통령에서 무서워가지고 절절매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영남 초선 의원 17명이 지금 이제 김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 중진 의원들 갖다가 비판하고 있잖아요. 자살 특공대다 내부 총줄 요것을 두고서는요. 왜 연탄장은 용산에는 쓰지 못하냐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야, 이게 이준석의 말하자면 속물근성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 이거 뭐 꼴도 보기 싫죠,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보도, 즉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제 이준석과의 회동을 통해서 의견을 구했다는 게 지금 한 줄 나와 있는 보도 내용이거든요. 자, 의견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이준석한테 구하는 그 김기현 대표, 이거를 안타깝다고 생각할지, 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보도가 되면 추가 보도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그래서 거취를 논의했다. 양쪽 모두와 가까운 당내 한 중진이 주선하면서 성사가 됐다. 그리고 이준석이는요, 오늘 오후에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서 원래 내 거취 얘기를 하려고 만난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 김 대표 거취 얘기를 많이 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이준석이는요, 최종 결심 전 빠르면 이번 주에 김 대표를 한 번은 더 만나볼 것이다. 라고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야,
참 머리 아프네요. 예. 이 정도까지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 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자, 그래서, 이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9개월 만에 40%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40.7대 56.7. 그래서 40%를 복귀한 것은 3월달 조사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요,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37.7대 31.4.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지른 것도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근데 여기에서도요, 무당층이 20.1%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 이재명이가 당대표하고 있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가 52.8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40.8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이죠.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유승민과 이준석, 김종인이가 신당을 만들 경우에 거기에 그 당을 지지할 것이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지지한다는 응답이요. 13.0%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국민이면 32.0, 그리고 민주당이 31.0. 그 다음이 그 이준석과 김종인, 그다음에 유승민 세 명이 지금 당을 만들었을 때 그게 13.0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낙연과 김부겸과 정세균이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지금 당 지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민주당이 30.9로 높아요. 한 40% 정도. 그리고 국민의힘이 26.1. 그 다음에 지금 이낙연이가 만드는 신당이 14.0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좌파 쪽 신당의 경우에는 호남권에서가 17.6. 그리고 이 보수 신당의 경우에는 5.3으로 비교적 높게 나오는 겁니다. 호남에서. 자, 호남이니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 그리고 이 험지 출마 요구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수도권에 험지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 예, 그리고 그대로 영남에 머물러서 거기서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을 보니까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이 38.9로 높아요. 그리고 아니야, 그냥 현재 지역구로 출마해. 요게 24.0이 되고요. 그리고 아니라 불출마해야 돼. 물러나라. 물러나라는 거 하는 것이 현재 지역구에 다시 출마하는 것보다도 높아요. 한 3.3%. 정확하게 2.1% 정도 낮습니다. 현재 지역구 그대로 출마가 24.0% 조금 높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정도가 되면, 그리고 혁신안과 관련해서, 자, 험지 출마 요구는 50대에서는 27.8. 예. 그리고 이준석 징계 철회는 70대 이상에서 20.8.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징계를 철회한 거, 이거 잘했다. 이게 13.8. 그리고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 치는 중진. 요거는 찬성이 24.2. 그리고 비례대표를 청년 50%한테 할당하는 거. 요거는 6.5. 그리고 천모들의,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24.4%나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요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이 송영길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은요, 혐의 금액이 말이죠,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래 7억, 이 불법 정치자금이 7억 6,300만 원. 이게 수사한 혐의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박용화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서도 4천만 원을 받아먹은 거. 이거는 뇌물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 합치면은 지금 이제 9억여만 원의 지금 이제 정치 자금을 받았다.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9억 2,500만 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구속영장 요지가 궁금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요, 먹사용을 통해서 7억 6,300만 원을 수수했어요. 그리고 이 박모 씨로부터 여수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서 4천만 원을 받은 거. 그리고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캠프 지역본부장 교부용으로 1,000만 원을 이 돈봉투 사건 1,000만 원. 그리고 캠프 지역본부장 활동비 650만 원 제공한 거. 그 다음에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캠프 외부 자금 5천만 원 수수한 거.
윤 간사한테 국회의원 교부용품 돈 봉투 20개 6천만 원을 제공한 거 이러한 혐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는 특가법상 뇌물죄 요 죄를 적용해서 지금 이제 압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송영길이는 이건 자신 있다, 영장 기각에. 왜? 정치적인 기획수사니까.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지금 영장 전담 판사들의 성향을 감안해서 미리 감안해갖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송영길의 변호는 판사 출신이 맞는다. 그래서 판사 출신 누구냐?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송영천 변호사는요, 누구냐? 광주 1952예요. 그리고 단국대법대 78학번이고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연수원 13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3년도에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이 된 이후에 2009년도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사직을 해서 현재 법무법인 이 세한 대표 변호사로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송영천 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는다. 이 얘기는요, 이 얘기는 친형인데다가 이 송영천 변호사가 결국은 누굽니까? 이게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장실질심사에는 판사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말이죠, 지금 여권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왜 부글부글 끓고 있느냐? 바로 말이죠, 지금 이제 서울리폼 이 영화, 지금 이제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736만이니까 1000만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1000만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이 영화는 그러니까 12.12 사태를 비판한 그런 영화이고, 그래서 그 영화를 계기로 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두환 전 대통령, 대통령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현 국민의힘을 갖다가 전두환 대통령하고 신군부에 비유하면서 지금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연일 지금 이제 공세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같은 인간은요, 지난 27일 날 최고위에서 지난달 27일 날 서울의 봄을 거론하면서 군부 독재와 지금의 검찰 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김남국이는요, 한화회가 검날이 일으켰던 검찰 특수부와 오버랩이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여기에 이재명이가 바로 뭐라고 그랬냐?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피로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적 욕망의 권력 카르텔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비극의 역사를 마음에 되새기겠다. 그리고 조국은 신분부 단체 기념사진에 현 정부 여당과 관련 인사들 얼굴을 합성한 그림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선동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재명까지 나와서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데 여권은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조용해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칼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이가영 가자가 취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여권의 대응은 소극적이거나 침묵적이다 이거죠. 이거 큰일 났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나 소극적이고 침묵을 하느냐? 영화는 영화나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7년 전에 개봉한 아수라를 언급하는 수준으로 끝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국민이 도대체 뭐하냐? 당이 무력하다, 울분을 토하는 글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3일 바로 오늘이죠. MLB 파크는요, 보수 정치인들이 서울에 먼저 단축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 독재 세력과는 다른 건전보수라고 먼저 선방치면 안 되는 것이냐? 전두환 못 버리는 거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고요. 하나에 해체한 것도 국민의힘 전신이 김영삼 대통령이고, 전두환 이 사형 구형한 것도 윤 대통령인데 못할 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지금 이제 온라인 선상에서의 비판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정부 여당 때리기를 민주당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지지자도 또 거의 대동소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느냐? 민주화 투사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학정시절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무기징역, 그리고 선고한 뒤에 도망다녔던 윤 대통령을 배출한 딸이
결국 민주당 프레임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당하느냐라는 분노가 나온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에 보면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연일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 야, 이거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인 건 아니냐, 이런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오늘 MLB 파크에는요, 보수 정치인들이 서울의 봄을 먼저 단축하려고 하고 우리는 독재 세력과는 다른 건전보수라고 먼저 주면은 이재명 대표 먼저 선박치면 안 되냐? 전두환 못 버리는 거냐? 예, 그리고 하나에 해체한 것도 국민의 전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전두환 사용한 것도 구형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인데 도대체 못 들을 것도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하나에는 YS가 없앤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금 말이 난리가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송영길 관련으로 다시 돌아가겠는데, 송영길이는 형이 이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형은 어떤 사람이냐? 광주일고 52회 출신이고 단국대학교 법대 7, 8학번입니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연수원 13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3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된 후에 2009년도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사직했어요. 현재 유한법인 세한 대표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에서 지금 여권에서 분노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서울의 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주눅 들어 있느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윤 대통령은 지금 광주까지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노량, 이 영화도 곧 상영할 예정인데, 그러면 노량이라는 영화가 나오면 결국 또 좌파들이 난리를 치면서 뭘 하느냐? 지금 또 이제 반일 몰이를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까지 나서서 선동질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참고적으로 이재명이는 뭐라고 했느냐?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피로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적 욕망의 권력 가르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비극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겠다. 자, 그래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국마저 나서서 신군부 단체 기념사진에 현 정부 여당과 관련 인사들 얼굴을 합성한 그림을 올리고 있습니다. 난리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NLB 팍, 요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보수 정치인들이 서울을 봄 먼저 단체 관람하고 우리는 독재 세력과는 다른 건전보수라고 먼저 썬방치면 안 되나? 전두환 못 버리는 거냐? 예, 그리고 하나에 해체한 것도 국민의힘 전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전두환 사용 구형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인데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뒤엎고 있는 여권의 무력함, 그렇죠, 싸울 줄 모르는 이 속성, 이게 때린다고 될 일입니까? 내년에 싹 다 물갈이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송영길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